저는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BS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네. MZ세대의 눈높이를 반영한 면접, 우리 조직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웨비나를 준비를 했고요. 사실 저희가 MZ세대 관점의 면접이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기는 했는데요. 이건 거의 직관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 채용 트렌드를 보면은 지원자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으로서는 첫 조직 경험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조직 브랜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 또 아까 몇 가지 MZ세대의 특징들, 네. 또 더 올려주셨군요. 우리 회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면서 본인이 취할 것에 더 뭔가 집중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튼 내가 좀 이해받고 싶고 내가 더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그런 욕구가 좀 많이 보인다라는 채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있죠. 그래서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해갖고서는 그들의 역량과 우리 조직에 맞는지 그 문화적 합성을 동시에 파악하기 어렵다. 라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종합해봐도 MZ 세대는 뭐 디지털 친화적인 소통, 그리고 투명한 절차, 그리고 개인 성장 기회, 이런 것들을 회사에 대해서 평가하고 들어오려는 그런 성향이 좀 두드러져 보입니다. 저희가 벌써 이런 문제 의식을 고객사로부터 들은 게 뭐 4, 5년은 된 것 같아요. 어떤 고객사에서 의뢰를 해주셨는데 그 회사의 임원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야, 우리가 MZ세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뽑을 수 있니? 우리 너무 세대 차이가 나는데 말이지. 이러면서 면접을 보시는 이제 팀장이나 임원급에서 먼저 걱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관하고 지원자하고 감각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못된 선발을 하고 불필요한 탈락을 시키는 거 아닌가? 특히 요게 이제 그런 거예요. MZ의 행동의 맥락을 모르는데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성취지향적인 사람을 뽑고 싶다, 또는 팀워크 역량이 뛰어난 사람을 뽑고 싶다 해서 뭐 팀워크를 발휘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해서 뭐 얘기를 해요. 근데 저게 MZ세대의 전형적인 특징인지, MZ세대 치고 더 성취지향적이고 팀워크 지향적인 행동인지, 그들의 이제 맥락을 모르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나? 특히 평균에 비춰봐서 어떤지 모르는데 수준을 판단할 수 있나?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의 질문을 똑같이 하기는 했는데 답변을 듣고서 내가 옛날에 했던 판단 기준으로 이게 판단해도 되나? 이제 임원님들은 그러시는 거죠. 야, 우리 때는 옛날에 맨날 수업 끝나면 도서관 갔다가 뭐 그 다음에 동아리나 좀 하고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동아리도 잘 안 한다며. 이제 그런 차이를 많이 느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잘 이해하고 선발하는 그런 면접 설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개발 과정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역량 자체가 크게 변한다기보다 그들의 컨텍스트, 그들의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역량의 어떤 세부적인 항목들, 세부 요소들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고, 거기에 맞는 어떤 특화된 탐침 질문, 진행 매뉴얼, 이런 것들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장표는 일러스트레이티브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 세부적인 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 면접을 구성할 때 결국은 다시 한번 그 MZ 세대 중에서 조금 우수 수행자를 중심으로 그 현업 전문가를 선발을 해서 그분들로부터 자료를 좀 수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SME 인터뷰라고 해서 서브젝트 매터 엑스퍼트 인터뷰를 한 건데요. 그걸 통해서 신입 구성원에게 어떤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거고,
그런 인재상 특성이 강한 구성원, 약한 구성원의 어떤 특징 같은 것을 구체적인 사례로 많이 뽑아낼 필요가 있는 거죠. 긍정적 사례, 부정적 사례 뽑아내고 그 밖에 면접 진행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았는데 이게 의외로 또 좋은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면접을 하면 MZ세대가 우리 회사를 이해하고 나중에 합격 통보를 했을 때에 우리 회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겠다. 그런 조언들을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주요 아웃풋으로는 인재상 항목을 MZ의 관점에서 새로 재정의하고 각 인재상의 세부 요소들을 추려내고 세부 요소별로 긍정적, 부정적 행동 지표를 구체적으로 뽑아내는 것, 이게 이제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요거는 약간 좀 예시적인 장표인데요. 거기서 나왔던 그 신입의 특징, 그리고 역량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 주신 것들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은 참신한 의견, 조직 활력 및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뭐 이렇게 돼 있었지만 사실은 이게 참신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회사의 고객의 의견이기도 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잘 듣지 못한 고객의 의견이기도 했던 거죠.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선호한다. 이런 점에서 창의적인 관점을 도입할 가능성을 키워준다. 이런 게 있는데 묘하게 아까 누가 그랬죠? 네, 저기 이동욱 님이 자기 주장이 확실하다. 근데 여기 이제 강한 자기 주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 자체로 놓고 보면은 근데 여기도 보면은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강한 자기 주장은 긍정적이지만 그냥 아집은 부정적이다라는 거고요. 과도한 기여도 평가 및 보상 요구시 갈등 발생할 수 있다. 아마 우리 강은주님 말씀해주신 것도 기여와 뭐 얻어가는 것, 뭐 이런 거에 이제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권리 주장. 그다음에 워라밸, 뭐 명확한 지침 선호, 조직 헌신도차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위원 교육과 채용 개선 방향에도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객관적인 평가 기준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 이게 이전과는 다른 좀 MZ의 관점에서의 평가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요거를 이제 면접관에게 뭐 구세대든 신세대든 면접관에게 구체적으로 좀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때 채용에 있어서 성공 사례, 실패 사례 같은 케이스 스터디 교육을 사례를 포함해서 교육을 해주면 더 전달이 잘 된다라는 거고요. 이때 그래서 다양한 직급의 면접관이 실제로 면접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데 굉장히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가능하면 탈락자에게도 피드백을 제공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사기업에서도 민간기업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게 채용 브랜딩을 올리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어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뭔가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의미로 면접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모범 사례를 분석해서 채용에 계속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후속 작업으로 인터뷰 이후에 후속 작업으로 그래서 저희가 해나갔던 것은 뭐 보통 하는 이제 그 BEI 질문이라고 하죠. 그 Behavioral Events Interview 행동 사건 면접에서 하는 것처럼 오프닝 질문과 프로빙 질문 또 이제 팔로우업 질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조화해서 개발을 하고 평가 기준 리뉴얼을 하는데요. 인터뷰 자료를 다 종합을 하고 인재상에 대한 재해석 그리고 행동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반영해서 그러니까 평가 기준 그 루브릭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5수준, 4수준, 3수준 뭐 이런 것들의 기준치가 행동 진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진행 매뉴얼과 면접관 교육 자료를 개발해서 면접관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는 식으로 해서 조직에는 도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또래 면접관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좋으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될 수 있으면 교육을 잘해서 교육을 운영을 해야 되겠죠. 또래 면접관이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할 수 있고 또 팀 적합성을 확인하는데 보다 밀접하게 현장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면이 있고요. 또
지원자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또래 면접관을 운영할 경우에 좀 더 긴장을 푼 상태에서 내 얘기를 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조직에 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 현실적인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피드백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면접관 교육을 할 때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역량, 그리고 조직과 직무 적합성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거다, 이렇게 많이 교육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증거 수집을 위해서도 지원자가 편하게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넓은 의미의 라포 형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지원자가 너무 긴장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데도 또래 면접관 운영이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잘해서 또래 면접관을 면접에 좀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합숙 면접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 또래 면접관을 집단 면접에서 이제 어떤 행정적인 인솔자 겸 관찰자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진행 요원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크리티컬한 비헤이비어들을 합숙 면접 같은 데서는 여러 가지를 관찰할 수 있거든요. 밥 먹으러 이동하는 장면이라든지 뭐 숙소에서의 대기 장면, 이런 데서도 굉장히 크리티컬한 비헤이비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관찰자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지원자의 행동을 메모하고 이런 것들을 면접관에게도 정성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도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런 또래 면접관은 앞에 뭐 면접관도 마찬가지지만요. 단순 평가자가 아니라 미래 동료로서의 관점, 또는 미래의 뭐 직접 사수로서의 관점에서 좀 밀착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관찰자 역할도 좀 교육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그 블로그에 와서 보시면 잘 아실 수 있는데, 관찰이 이게 또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연구된 논문도 보면은요, 관찰 평가, 다면 평가도 자기 보고식 어떤 진단에 비해서 신뢰도 타당도가 높을 것 같지만 대부분은 안 그렇다라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찰자를 그만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설프게 면접하느니 인적성 검사 결과를 더 많이 활용하세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편인데 이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관찰자 잘 훈련을 해서 또래 면접관을 투입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MZ 면접을 잘하기 위해서 소소한 장치들이 몇 가지 더 필요한데요. 이전 면접보다 더 MZ 세대는 더더군다나 편안한 오프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면접 장면에서도 약간 그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말하는 자율성, 주도성, 유능감, 관계성, 이런 거에 관한 욕구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좀 소구하기 위해서 자기소개를 할 때 자기소개 키워드를 골라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파이널 스피치를 할 때도 뭐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도전적인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보세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약간 더 구조화된 뭔가 파이널 스피치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소소한 장치들을 주는 게 MZ 입사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장치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MZ세대 맞춤형 면접 질문 기법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특정 역량에 대한 것은 아닐 것 같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내공이 있는 분의 질문 같아요. 아까 제가 점심 때 친구가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MZ세대라고 해서 사실 일 잘하는 사람이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업조직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뭐니 해도 똑똑한 사람이 일 잘하는 거 맞고요. 성실한 사람이 일 잘하고요. 정직한 사람이 일 잘합니다. 산업조직심리학 120년, 100년 연구 결과가 내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MZ세대 맞춤형 면접을 하자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면 MZ세대라는 컨텍스트에서 똑똑하다는 건 뭐냐, 거기서 성실하다는 건 뭐냐, 그걸 이해하고 면접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성격 있죠. 특히 이제 성격 심리학적인 접근에서 뭐 빅5 이론이나 헥사코 이론이나 이런 데에서 MZ세대가 특별히 다르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MZ세대가 뭐가 다르냐 하면은, 그런 성격 말고요, 우리 통념적인 일상 용어에서는 성격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그거 말고 약간 이제 심리학적으로 분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가치, 욕구,
동기 이런 구조에서 MZ세대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MZ세대의 그 직업생활에서의 그 동기 욕구는 동기위생 이론이 가장 강력하게 설명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또는 자기결정성 이론으로도 아주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아무튼 MZ세대는 이전보다는 생존에 관한 욕구, 동기 이런 거보다는 성장에 대한 동기, 욕구 이런 것이 더 강하다. 그래서 그런 거를 중심으로 면접 그리고 또 조직 문화 이런 걸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간단한 답만 먼저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